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결국 B가 여기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쌤, 그 D 바로 왼쪽에 있는 데로 가도 최대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지우시기 전에 네. 여기 그 원래 오른쪽 위에 있던 이렇게 와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왼쪽으로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최대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오, 잘한다. 근데 여기를 거칠 이유는 없는 거네, 그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가로세는 일단 1이고, 요 두 개 합쳐서 2, 3, 4, 3. 그대로 써야 돼요. 7, 1, 2, 3. 요 두 개 합쳐서 4, 11. 여기 11. 여기는 이거 써서 3. 올라간 것도 없어. 11. 맞네.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네. 맞은 사람 손? 3대 3인 거야. 손 안 든 사람 3명은 31인 거야. 여기를 이용해서 그런 거. 그럼 31 나와.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저기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문제로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16-4번으로. 정석이 대충 만든 부분이 은근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이런 거를 내버리면은 어쩌자는 건지. 이게 뭐 그 밑에 있는 유제처럼 수영도를 그려야 하는 거였을지도 몰라도 그것도 아니라 가지고 이게 정육면체가 원래 4개 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4개. 굳이 정육면체일 필요는 없어요. 정육면체가 4개 쌓여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랬나? 그런데 요 꼭지점 2개를 제거하는 바람에 아예 이 정육면체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재라. 그런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한 거는 2D고요. 3D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3개인 거죠. 3개, 3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세 방향을 이용해서 요 방향 2번, 요 방향 1번, 요 방향 2번, 총 5회의 이동. 5회의 이동을 거치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점이 사라지는 상황이라서
장애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밖에 없다고. 내가 포인트를 찍을 테니까 숫자를 보세요. 네? 갑자기 야. 1, 2, 이렇게랑 이렇게라서 2, 3, 2, 3. 자, 지금까지는 2D였어요. 지금 찍는 게 3D인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6이에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세 방향이거든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아래에서 위로 세 방향이 만나는 곳이라서 요 세 경우의 수를 합치셔야 합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뭘까? 12. 6이랑 3이랑 3을 합쳐서 12. 여기는 요거밖에 없는 거거든. 얘 한 번 더 쓰는 거야. 여기는 2 더하기 3해서 5. 여기는 2 더하기 6해서 8. 그래서 답은요? 5 더하기 8 더하기 12에서 25. 이렇게 풀어야 정상인데 모범 답안도 전혀 모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가라고 하거든, 설명을. 근데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서술형 어떻게 써요? 서술형이요? 세는 걸 서술형으로 내는 놈 미친놈이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문제로 나온다고 치면은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애물이 기울어질 경우에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더 보여드리자면은 요 포함 배제가 차라리 괜찮습니다. 모범 답안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범 답안도 모범적이지 않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꼭지점이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예시당초 이런 멀쩡한 상태였다 라고 치면은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요 방향으로 2번, 요 방향으로 1번, 요 방향으로 2번을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을 A라 치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을 B라 치고요.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을 C라 치면은 A 2개와 B 하나와 C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조합을 모르니까 조합 없이 푼다고 칠게요. 요 5개 중에 이 B만 한 개잖아요. 그럼 일단 B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아직 안 끝나서 곱하기 쓰고 B가 여기 들어갔다 치면 돼요. 그럼 이제 A 2개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다 치면은 그냥 쓰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근데 A가 어딘가에 두 군데를 차지하잖아? 그럼 당연히 남는 자리에 C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끝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30가지입니다. 근데 원래는 저 두 점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 두 점을 거쳐가는 걸 제거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세는 과정을 포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결국 오버 카운팅이 된 거거든요. 오버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 제거하는 기법이 뺄셈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적어도 하나 지나간 경우의 수를 제거해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P라 하고 여기를 Q라 해봐. 그럼 여기서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 이건데 이건 너무 쉬워요. A에서 P 가는 거는 당연히 하나고요. P에서 B 가는 거는 입체가 아닙니다. 요 평면이기 때문에 두 칸, 한 칸 이용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렇든지 이렇든지 이렇든지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총 세 개예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A에서 Q로 가는 게 한 칸, 두 칸이기 때문에 세 개고요. Q에서 B까지 가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30에서 오버카운팅 했다고 치고 요만큼이 오버카운팅이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중복해서 제거된 게 있어. 그러니까 오버해서 이런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포함을 시키는 거야. 아무튼 30 빼기 3 이렇게 여기서 오버해서 빼진 게 있으니까 다시 더해야 하는 거고, 당연히 더해야 하는 값은 뭐 해야 하냐면 PQ를 다 이용한 걸 더해야 하는 거죠. PQ를 다 거쳐간 거는 쭉쭉밖에 없으니까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포함한다고 요 뺄셈을 제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논리를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그 개소리예요. 포함 배제 원리가 정확한 말이고요. 줄여서 포제 원리라고 나는 부를 거니까 포제라고 쓰면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죠, 이 식으로. 그래서 이 방법이나 아니면 이 방법을 쓰는 게 베스트다. 모범 답안이 세 번째 표라고 볼 수 있는데 모범 답안은 절대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물며 어린이들이니까. 근데 유제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좋아. 나 이 문제 좋아해. 3차원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여기 넣어놨다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정신 차려라. 홍성대 씨. 유제. 아무 상관없는 유제. 그러니까 유제도 유제가 아닌 거죠. 모범 답안도 모범 답안이 아니듯이. 오른쪽 정육면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풀었다고 해서 유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제까지 내가 풀어야 돼요. 오른쪽 정육면체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두 문제를 푸는 건데 1번 이거는 방금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G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그럼 얘는 요 이렇게 세 방향을 몇 번씩 이용하면 돼? 세 방향을 몇 번씩 이용하면 되는 거야. 정육면체가 하나니까 A에서 G까지 가려면 각각 한 번씩. 그렇지. 그러면은 A 하나, B 하나, C 하나 선택한다는 뜻이고 걔네들 줄 서는 얘기 아니야? 그다음에 몇 가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인 거죠. 6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장애물이 껴있는 것도 아니니까. 2번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G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요거는 최단 경로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단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한 번 지나간 꼭지점 또 지나게 되면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단 경로일 필요는 없이 A에서 G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런 문제거든. 뭔 말인지 이해됐어? 해봐. 여러분들이 먼저. 2번. 아무 힌트를 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이미 했어. 저번 주에 왜? 혼자 진도를 나갔어? 아유. 다음 주에 뭐 개포 중에 행사 있는 것 같던데 1학년도 하나? 어디 가? 롯데 가? 월화수? 수요일만 가나? 일단 하루만 간다던데. 중1은 언제 가니? 화요일은 어디 가? 서대문 형무소? 그럼 서대문 형무소는 수요일이야? 어? 경복궁? 아, 다음 가는 데 다르네. 근데 왜 그렇게 3일 연속으로 노는 거야? 수련을 대체는 거 아니야? 그런가? 수학여행 가면은 사고 나니까? 통학 형태로 노는 거고. 롯데월드에서 뭘 수련한다고 롯데월드 가는 거? 기다림의 이학을 배우는 거고. 이번은요 수영도를 그리는 거예요. 수영도를 그려야 하는 대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답이 18개인데 18개를 다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영도를 그릴 때도 고배 법칙을 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A에서 출발을 해서 G로 끝나는 건데 A에서 일단 나갈 수 있는 곳은 B 아니면 D 아니면 E거든요. 근데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 상황과 A에서 D로 가고 그 다음 상황과 A에서 E로 가고 그 다음 상황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A에서 B로 갔다고 하고 요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고 3 곱하기 하면 됩니다. B까지 왔어요. B에서 A로 백할 수는 없으니까 C 아니면 F로 가는데 C도 G랑 연결돼 있고 F도 G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얘도 C만 쓴 다음에 CF 두 가지였으니까 곱하기 2 곱하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G로 끝나거나 G로 안 끝날 수도 있겠죠. C에서 D로 갈 수 있어. D에서는 반드시 H로 가야 되고요. H에서 G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E로 갔다가 F를 거쳐서 G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걸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8개다. 이런 거야. 수영도 그리는 문제도 생 노가다로 푸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를 가미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영도라고 해도 아무리 대표 유형이라고 해도 곱하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가?
대부분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가지치기는 조금만 하시고 결국엔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답에 가깝게 문제를 푸셔야 돼. 18개를 다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 빼먹어서 틀리는 거야. 그 다음 기본 문제 16-5번은 색칠하기라는 거예요. 색칠하기. 엄청 중요한 유형입니다. 수능에서 나올 거고요. 나올 가능성이 너무 하고 내신 빈출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문제 기본 문제 16-5번에 내신 빈출 달아놓으시면 돼요. 일명 색칠하기인데 조건이 항상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혹은 뭐 구분되게 이런 말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돼요. 그리고 주어진 색을 다 안 써도 돼요. 이런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몇 개의 색으로 몇 개의 영역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만날 건데 그런 것을 나는 색칠하기라고 부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고배 법칙으로 끌고 가고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분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를 넣는 거야. 아무튼 이런 문제도 웬만하면 곱셈, 아주 가끔 덧셈으로 푸는 거예요. 뺄셈, 나눗셈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00문제 푼다고 치면 한 문제 정도가 뺄셈이 들어갈 거고 나눗셈 할 일은 없어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알파벳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5개의 영역에 근데 이게 뭐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원을 살짝 그려도 달라질 건 없어요. 원이 아닌데요? 아니라고 해요. 이런 식의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이 3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풀이를 지금 2개를 보여드릴 건데 1번으로 푸는 게 일반적인데 2번을 써야 하는 문제가 가끔 있거든. 어려운 문제에서. 그래서 2번도 알고 계시긴 해야 돼.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냥 곱셈 위주로 푸는 방식이고 2번은 덧셈이라기보다는 그 사용하는 색의 개수로 분류해서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덧셈입니다. 푸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 풀이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무조건.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영역에다가 수를 칠해 나간다고, 색을 칠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 풀 때 색볼펜을 못 쓰기 때문에 숫자를 적는 걸로 색칠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 5라는 색이 있다고 치고 1, 2, 3, 4, 5를 여기 5개 영역에다가 적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색칠해 나가겠다고 칠게.
그러면 맨 처음에 칠하는 영역은 아직 아무것도 안 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색이건 다 칠할 수 있다. 그럼 다 5가지인 거죠. 근데 아직 색칠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곱하기고 여기에 A에 지금 색칠할 건데 A에 1을 넣건 2를 넣건 3을 넣건 4를 넣건 5를 넣건 간에 그 다음 B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안 바뀌거든요. 여기 칠한 것만 피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말했듯이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셌으면 가정을 하고 했죠? 여기에 1번 나는 색볼펜이 있으니까 파란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하셔요. 그럼 이제 B에 색칠을 할 건데 B는 A와 인접해 물론 C와 E랑도 인접해 있지만 C와 E는 아직 안 칠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미 칠해져 있는 A의 색과만 다른 대로든 그러니까 당연히 파란색만 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4가지입니다. 4가지라고 쓰고 C, D, E 아직 안 칠했기 때문에 곱하기 쓰고 B에 주황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를 칠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A, B랑 둘 다 이웃해 있는 C나 E부터 칠하셔야 됩니다. 왜 D를 칠하면 안 되냐면 D를 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C랑 E를 우선적으로 칠하셔야 돼요. A, B를 일단 칠했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칠한 부분과 많이 이웃해 있는 녀석 우선적으로 칠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C에 색칠할 거야. 그러면 이미 칠해져 있는 부분이 2가지 색을 썼으니까 이 2가지 색이랑 같은 색을 못 쓰기 때문에 당연히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3가지라고 쓰고 여기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당연히 이 2색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3가지. 근데 이 3가지는 주황색일 수 있는 거죠. 주황색이 아닐 수 있고 이걸 주황색이라고 가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세 놈이랑 인접해 있는데 이 2개가 서로 인접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2개가 같은 색이라서 결국 2 종류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네 라고 해서 틀리거나 아니면 여기 칠한 색이 뭐 얘랑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게 더 일반적인 거 아니야? 여기 초록색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겠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3가지 색을 피해야 하니까 이는 몇 가지예요? 2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건 간에 틀렸다는 거죠. 요 3가지가 요 3가지 중에 이 여기 넣을 3가지 중에 요 색과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끌고 가건 틀리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서 분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괄호를 열고 더하기를 써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왜 이런 E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왜 바뀌었냐면 BD의 색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BD의 색이 같을 때와 BD의 색이 다를 때로 갈라야 한다는 사실을 캐치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색칠하기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생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쭉쭉 곱해 나가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가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안 그래요. 그냥 곱하기로만 쭉쭉 긁고 하시면 돼요. 근데 곱하기로만 쭉쭉 긁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 색칠하는 순서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더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곱하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끝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데 얘는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많이 이웃해 있는 애들 위주로 칠해 나간다고 쳐도 요 2개가 갖출 수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분류가 들어가야 한다. 분류가 불가피하다. 그런 문제 유형으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원래 이 D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원래 3가지였는데 그 3가지를 1가지와 2가지로 갈라야 한다고요. 1가지는 B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2가지는 B와 다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와 같으면 이 입장에서는 색 2개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고요.
두 가지일 경우에는 이 입장에서 세 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정답이 나옵니다. 5, 4, 3, 2, 60이고요. 요 새끼가 7이니까 정답은 420.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분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난 이런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정도는 뭐 완전 생 기초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 타이밍에 분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여기서 왜 분류가 들어갔느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E가 A, B, D와 인접인데 B와 D가 서로 비인접이라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색깔이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들어가야 해요. 두 번째 방법으로 요 420을 만들어 볼게요. 저 영역의 특성상 두 가지 색깔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A, B, C는 다 다른 색이어야 하니까요. 세 가지 색깔은 필요하죠, 최소. 근데 써먹을 수 있는 색의 개수는 5개까지이기 때문에 색을 3개 썼을 때, 4개 썼을 때, 5개를 썼을 때로 분류해서 세면 돼요. 근데 5개를 쓰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5개의 색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 다른 색을 칠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A에 칠할 거 5개, B에 칠할 거 4개, C에 칠할 거 3개, D에 칠할 거 2개, E에 칠할 거 1개 해서 120개고요. 두 번째, 4개를 칠한다 라고 치면은 당연히 한 색깔을 두 군데에다가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군데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하냐면 이웃하지 않은 두 영역의 개수를 세야 하는 거야. 그 영역의 개수를 셀 때 써야 할 경우의 수 기법이 사전식 되어 있습니다. A는 모든 부분과 인접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자동 탈락. B랑 이웃하지 않은 것은 D. 혹은 B는 끝났습니다. C랑 이웃하지 않는 것은 E. 그치요? 이 두 개가 다예요. 그럼 두 가지를 쓰고, 그럼 예를 들어서 B, D의 같은 색을 칠하기로 가정을 하는 거야. B, D의 같은 색을 칠하고 A의 B, D랑 다른 색, C의 얘네들이랑 다른 색, E의 얘네들이랑 다른 색. 그리고 한 가지 색은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5개의 색 중에 2개 칠할 하나를 고르고 하나씩 칠할 3개를 고르고 안 칠할 1개를 고르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안 칠하는 것도 칠한다고 치면은 그냥 5종류에다가 5개의 색을 칠하는 것과 다를 거 없기 때문에 5, 4, 3, 2, 1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120의 2배니까 240개입니다. 세 번째, 3개의 색을 칠한다 라고 치면은, 그러면 3개의 색이니까 하나의 색을 3영역에 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야 되는데 이 영역의 특성상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여기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A에 한 가지 색을 칠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칠할 한 가지 색을 고르는 방법이 5가지고 여기에 칠할 한 가지 색을 고르는 방법이 4가지고 A에 칠할 한 가지 색을 고르는 방법이 3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요 계산하시면 60이죠? 그래서 요 3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얘네들 다 더하시면 42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둘 다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제가 맞아요. 이 페이지는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고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요. 유제 풀어봐요. 16-7번. 윤희를 안 줘라. 응? 저걸 줘서 안 주는 거야.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야, 뭐지?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해봐. 자, 여러분들의 그림은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칠할 거를 먼저 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잘못 이상한 얘기 또 많이 들었을 건데 그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원이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막 듣고 자니까 못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이상한 얘기가 또 뭐가 있었을 거냐면 저를 색칠하기를 할 때는 많이 이웃한 것부터 해라 그렇게 들었을 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칠할 건데요. 괜찮아. 여기에 칠할 수 5개. 그 다음이 여기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칠했으면 얘 아니면 얘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칠한다고 칠게요. 그 다음은 여기나 여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칠한 2개와 이웃하고 있는 게 이 새끼라서 여기 칠하는 건 이 2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그 다음에 여기건 여기 상관없어요. 여기 칠하는 건 이 2개를 피하면 되니까 3개. 여기 칠하는 건 이 2개를 피하면 되니까 3개.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만 정확하게 지키면 곱하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 정답은 540입니다. 내가 한 설명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영역은 정해져 있다고. 곱하기로 끌고 가고 싶으면. 근데 이상한 데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분류가 들어가야 돼요.
분류해서 답을 내는 게 애들이 잘하느냐? 못합니다. 곱하기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선택을 잘 해 나가셔야 돼. 또 다른 풀이로 하자면은 내가 그걸 주문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최소 3개의 색은 칠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색을 3군데 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5개의 색을 다 쓰는 경우는 5, 4, 3, 2, 1이니까 120이고요. 두 번째, 4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 이용하는 경우는 두 영역에다가 똑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데 인접하지 않은 두 영역은 BD와 B와 C거든요. 그래서 아까와의 차이점이 이게 3개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5, 4, 3, 1은 같아요.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요 BD라고 생각한 곳에 색칠할 색, 여기 BD 자리에 칠할 색을 선택하는 경우 5가지. 그 다음에 A에 칠할 거 4가지, C에 칠할 거 3가지, E에 칠할 거 2가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360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개의 색만 칠할 경우의 수를 센다고 치면은 요 BD 중에 하나, CE 중에 하나를 칠한다는 수 있어야 돼. BE 중에 하나를 칠한다고 치면은 다른 이웃하지 않은 두 영역을 세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랑 여기랑 A로 가르쳐야 돼요. A에 칠할 색, BD에 칠할 색, C에 칠할 색으로 3개의 색을 결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A에 칠할 색을 고르면 5가지고, BD에 칠할 색을 고르면 4가지고, C에 칠할 색을 고르면 3가지니까 60가지다. 이런 얘기고요. 요 3개를 다 더하면 540. 이해가 되시나요? 다 했고요. 연습 문제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에 기본 문제 유제와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16-2번. 요거는 학평 기출이에요. 학평 기출이고 내신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요 문제 풀이를 처음 보면은 대부분 풀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주관식으로 나온다 내신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죠. 좌표 평면에 문제에서 말한 점을 찍어보면 아니 무슨 점을 말했는데요. 9개의 점 i, j가 있는데 i가 048이고 j가 048이다. 그럼 ij에 048을 각각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이니까 9까지 나오겠죠. 0,0, 4,0, 8,0, 0,4, 4,4, 8,4 같은 간격으로 9개의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 9개의 점 중에서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중에서 내부에 1,1, 1,3, 3,1을 모두 포함합니다. 1,1은 어디 있을 거냐면 요 선상에 있겠죠. 대충 여기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3,1과 1,3은요 요 선상에 있어요. 센스가 엄청난 사람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는 4이기 때문에 1,3은 여기에 3,1은 여기에 찍으세요. 이 세 점을 포함하는 사각형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의 개수를 세줄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도 다를 바 없어요. 사각형을 선택하는데 요 9개의 점 중에 4개 점으로 구성된 사각형이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게 몇 개냐가 문제라고
그러면 뭐 요렇게 하나 이거는 맞는 거고요. 이거. 맞는 거고 요런 식으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는 보시는 것처럼 얘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얘는 아닌 거죠. 그치? 얘를 포함하는 것의 개수를 세라. 그런 문제거든요. 그냥 생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또 맞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추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얘는 확형 기출이니까 문제 풀이를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풀이를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는 요 사각형이다 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작은 사이즈의 사각형을 점점 키워 나간다고 칠게요. 근데 그 어떤 점도 이 점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 점은 이 점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이 점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이 점은 이 점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4개로 가는 거예요. 각 그룹에서 하나씩 고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를 위험 부담 없이 푸는 사고방식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알려드린 거고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풀이니까 이 풀이를 암기하시면 암기하고 살다 보면은 얘랑 유사한 게 나왔을 때 그 사고방식을 꺼낼 수 있거든요. 풀이 암기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얘는 암기를 일단 추천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사고방식을 끄집어내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드린 거고 이걸 일단 선 암기를 하시고 자기 거를 만든 다음에 유사한 문제를 풀 때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요 한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고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개수는 16개다? 곱하기로 결국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지. 근데 16개가 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틀려요. 왜 그러냐? 요 중에 사각형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제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못 맞춥니다. 답은 15개. 외우세요. 안 외워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16-4번 픽 할 거예요. 요거도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내신에서 은근히 등장하는 그 문제 유형이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집을 방법의 수 하고 집을 금액의 수 요 두 개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을 방법의 수는 특이할 거 없어요.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지불 금액의 수가 문제야, 문제. 지불 금액의 수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 어떨 때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낮은 단위의 총액이 그 위 단위의 액수
크거나 같을 경우 요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일 때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단위의 가치를 낮은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고 났으면 지불 방법 배수랑 똑같이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6-4번은 예를 들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불 방법 배수나 지불 금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가 다른 상황을. 100원짜리가 4개고 500원짜리가 2개고 1000원짜리가 6개가 여기다 칠게.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각각 배워볼게요. 자,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로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수의 개수를 세듯이 더하기 1 해서 5가지. 500원짜리로 안 줄 수도 있거든. 안 주느냐, 1개 주느냐, 2개 주느냐, 3가지. 그리고 1000원짜리로 7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빵원은 지불하지 않은 거다 라고 붙어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안 붙어 있어도 빵원은 지불한 게 아니니까요. 빼기 1은 디폴트입니다. 더하기 1씩 곱하는 거 빼기 1 하는 거 다 디폴트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얼마지? 104. 근데 지불 금액의 수를 따질 때는 이렇게 이 식을 쓰기에 앞서서 생각부터 어떤 이런 상황이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4개를 다 합친 건 얼마지? 500원짜리 2개를 다 합친 건 얼마지? 얘를 다 합치면 생각하시면 안 돼. 제일 높은 단위는 필요가 없어요. 낮은 단위의 애들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100원짜리 4개 합쳐봤자 500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문제 상황이 아닌 거야. 얘는 문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근데 500원짜리 2개를 합친 것은 1000원이고 그 다음 액수의 개수가 같죠. 등호 포함되어 있죠. 얘는 문제 상황이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있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얘보다 높은 단위의 가치를 그거 문제 상황이 생긴 단위로 환산하셔야 돼. 바꾸셔야 돼요. 즉 1000원짜리 6개는 500원짜리 12개니까 얘를 지우고 여기 12개를 추가하셔야 돼요. 즉 100원짜리 4개와 500원짜리 14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5 빼기 1이 답이에요. 70 같이 무려 30이나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100원이라는 값을 지불한다고 치면 이거는 100원 동전 1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은 지불 방법의 수나 지불 금액의 수에서나 한 가지예요. 근데요 1100원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를 합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를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방법을 말하는 거고 얘는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개야. 한 가지인 건데 방법으로 따지면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금액이 같더라도 구성이 다르면 다른 걸로 보는 거고 금액은 방법이 다르더라도 구성이 다르더라도 총액이 똑같으면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럼 이 1,100원을 만드는 게 이렇게 두 가지라면 그냥 이건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금액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500원짜리를 무시할 수 없어. 500원짜리 두 개로 1,000원짜리를 지불할 수는 있지만 1,000원짜리 하나로 500원짜리를 지불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은 단위를 무시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금액을 따질 때는. 그래서 금액은 다 낮은 단위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만들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오케이? 전부 다 낮은 단위로 바꾼 다음에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불 방법의 수를 세듯이 곱하기로 끌고 나가시면 되는 거야. 정리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기서 5,000원짜리도 있었다 쳐봐. 5,000원짜리 뭐 한 개가 있었다 라고 치면은 1,000원짜리 6개 합치면 6,000원이죠. 6,000원이 5,000원보다 크니까 이 5,000원짜리도 1,000원짜리 바꾸셔야 돼요. 5개. 그럼 1,000원짜리 11개였다는 소리고 다시 이 1,000원짜리 11개를 500원짜리 22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결국 100원짜리 4개와 500원짜리 24개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면 지불 금액의 수가 나온다. 알아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은 일단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된 사람은 잘했고요. 문제를 풀면 시험자의 4번은 만원짜리 지폐 5장, 1,000원짜리 지폐 7장, 10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 금액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3개 합친 300원과 1,000의 비교, 1,000원짜리 7개를 합친 7,000원과 만의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경우 이럴 일이 없잖아. 문제 상황이 없으므로 지불 방법의 수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럼 뭐야? 불러. 6 곱하기 8 곱하기 4까지 해야지. 4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픽할 건데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있어요. 문제 하나하나 전부 다 중요한 개념이 필요한 문제들인데 기본 문제 입제에 설명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괴리가 크다고요. 다른 단원도 물론 그렇지만 경우의 수가 특히 심각합니다. 6번에 적용되는 개념은 뭐냐면 교란 순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완전 순열이라고 해요. 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빙산의 일각 정도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처럼 그냥 그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게. A, B, C 이런 애들은 사람이고 A, B, C 이런 애들은 소지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란 순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에게 소지품이 랜덤으로 배정될 때 본인의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모두가. 이것을 교란 순열의 수 혹은 완전 순열의 수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훨씬 멋진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겐 이 정도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고등 과정에서는 고1 과정에서는 수형도를 그려라는 의도로 이런 문제를 소개를 하는 건데 학년이 좀 올라가고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은 그 대수단원에서 수열 그런 거랑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아무 내용도 모르니까 공수문밖에 모르기 때문에 수형도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세트일 때, 두 세트일 때, 세 세트일 때, 네 세트일 때, 다섯 세트일 때까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 보여드리면서 이 수를 써드리고 암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세트라는 말은 A하고 A의 소지품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얘한테 주는 거니까 절대 자기 걸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트일 경우는 안 가지요. 두 세트면은 AB랑 AB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A가 B 걸 가져가고 B가 A 걸 가져가면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세 세트면은 A, B, C에다가 A한테 B 아니면 C 걸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은 게 A, C인데 B가 A 걸 가져가면 C가 C니까 안 된단 말이야. 요거밖에 안 되고요. 요 경우는 남은 게 A, B니까 A 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서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세트일 경우에는 A, B, C, D에게 A, B, C, D의 소지품을 주는 건데 다 다른 사람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A가 받을 수 있는 건 몇 개? 세 개죠? B 쓰고 C 쓰고 D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상식을 살짝 동원하면 A가 B를 가져갔을 때랑 C를 가져갔을 때랑 D를 가져갔을 때 그 다음 경우가 다를 리가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원래 현실은 불공평하지만 경우의 수는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를 세고 곱하기 3면 됩니다. 그럼 B라고 하자. 그러면 B는 A 아니면 C 아니면 D고요. BA를 썼으니까 남은 게 CD인데 CD는 안 되잖아. DC밖에 안 돼요. BC를 썼으면 남은 게 AD니까 DA밖에 안 됩니다. BD를 썼으면 남은 게 AC니까 AC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도 세 가지고 여기도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 해서 9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뭐 소수령이다? 다 쓰세요. 9개를. 그 다음에 5세트다. 그러면 이렇게 요 5명의 소지품을 5명한테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A가 가져갈 수 있는 게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 요거 네 가지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B에다가만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 몇 개 있는지 확인해서 여기다 쓰면 돼. A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일 거고 BA면은 C는 안 되니까 D 아니면 E고요. 그럼 BA, D 타고 왔으면 남은 게 뭐야? C잖아. C는 안 되거든요. EC. 그리고 BA, E 타고 왔으면 남은 게 CD니까 DC는 안 되거든요. CD. DC면 A, D, E 다 가능합니다. BCA면 D 남았으니까 ED밖에 안 되고요.
BCD면은 AD 남았으니까 EA밖에 안 되고 BC면은 AD 남았으니까 AD밖에 안 돼요. 그 다음 BD면은 E밖에 안 되죠. BDA면 남은 게 C이니까 EC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BD이면 남은 게 AC인데 D랑 AC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AC도 되고 CA도 돼요. 마지막 B이면은 A 아니면 D. BA면 남은 게 CD. 그래서 CD밖에 안 되고 BED면은 남은 게 AC니까 AC도 되고 CA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을 명확입니다. 그래서 44요. 여러분들은 이 5개의 경우의 수를 외우고 살면 되는데 한 세트가 한 가지, 두 세트가 한 가지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고요. 세 세트가 두 가지, 네 세트가 9가지, 5세트가 44가지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난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면 앞으로 새쌍교란 순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새쌍교란 순열의 수 뭐야? 그러면 2개요 라고 하면 돼요. 넷쌍교란 순열의 수는 뭐야? 9개요. 5쌍교란 순열의 수는 뭐야? 44개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는 수형들을 그래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 추가 조건이 달려 있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형들을 그려서 세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지만 내신에서 풀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3쌍, 4쌍, 5쌍의 교란 순열의 수는 2, 9, 44라는 것을 암기해라. 오케이? 뭐 되게 그 원론적이면서 재밌을지도 모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왜 9냐면은 3 곱하기 3인데 왜 3이냐면은 이게 4개라서요. 여기 3인 이유는 이게 4개라서 그런 거고요. 4 빼기 1이라 3인 거고요. 여기가 3인 이유는 1 더하기 2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4인 이유는 5 빼기 1이라서 4고요. 여기가 11인 이유는 2 더하기 9라서 그런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커서 좀 더 커서 좀 더 대가리가 커서 배우시면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 웬만한 강사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면은 10-6번 읽어보시면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수학 교과서 소지품인 거야. 한 권씩 꺼내어 섞어놓고 다시 한 권씩 이혼 생각하였다. 이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교과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였어. 그러면 아무 특이점이 없고 내쌍 교란 순열의 수다 라고 인지할 수 있으니까 암기한 바에 따라 구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암기를 했으면. 넘어가서 16-8번 픽하고요. 요거 하면 끝나겠네. 16-8번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오른쪽 페이지 남았는데 오른쪽 페이지는 한 문제 말고는 없거든. 픽한 게. 그냥 다 하죠. 연습을 다 하죠. 16-13번까지 숙제로 하고요. 여기 워크북도 경우의 수 전 문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8번을 픽한 이유는 이것도 문제가 어려워서 이거는
별다른 개념 소개할 건 없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픽을 해보았는데요.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택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삼각형 중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냐 라는 얘기입니다. 몇 종류가 있게요? 모양으로 따지면은 몇 종류 있게? 아! 몇 종류 있게요? 두 종류? 근데 왜 저희가 바로 내놓고 왜 고개를 가로젓는 거야? 세 종류 있어요, 세 종류. 요런 거. 직각 1인변. 2등변이 아닌 직각. 정삼각형. 여기 똑같은 표시는 같은 면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 있어요, 세 종류. 근데 문제는 직각삼각형 물었으니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의 개수를 세든지 아니면 전체에서 요거 개수를 세가지고 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는 콤비네이션을 쓰면 좋기 때문에 아직 콤비네이션 모르니까 그냥 일일이 세볼게요. 이건 몇 개일까요? 왜죠? 한 면에서 생길 수 있는 게 4개인데 네, 총 6개 있어요. 그렇죠. 요런 면에서 이렇게 자르면 2개, 이렇게 자르면 2개인데 총 4개인데 저러면 6개니까 24개입니다. 요게 연개수고요. 요게 삼각형 개수고요. 이거는요? 몇 개일까요? 24개. 아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요렇게 생긴 평면을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요런 평면. 요런 평면. 요런 평면이 놀랍게도 6개거든요. 얘도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총 4개가 생기니까 똑같이 24개다. 여기서 이게 6개인 것을 잘 납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납득을 시켜보자면 요 모서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요 모서리가 포함되면 요 모서리가 자동으로 포함되죠. 그냥 이 두 개를 마주보고 있다고 치면은 마주보고 있는 두 모서리에 의해서 이런 사각형이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서리의 개수가 총 12개니까 마주보고 있는 모서리 세트는 6세트라고 그렇기 때문에 6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의 의미는 모서리의 수에 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몇 개예요? 이 대각선을 포함하는 정삼각형이 몇 개예요? 24개. 이 정삼각형이 이 대각선을 포함하는 정삼각형은 요거랑 이게 2개거든요. 한 대각선당 2개의 정삼각형을 만듭니다. 대각선이 몇 개입니까? 12개. 12개. 근데 이 대각선으로 생각한 이 삼각형에는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들어있으니까 오버카운팅이 된 거고 3배로 오버카운팅이 된 거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해야 돼요. 그래서
8개입니다. 여기서 나눗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눗셈이 들어가는 걸 최초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요 두 개 합친 게 답인 건데, 뭐하러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느냐? 응? 올바른 티칭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알려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어떤 생각으로 8개를 찾으셔야 되냐면, 이게 정육면체인데 뭐 주사위 같은 느낌이잖아. 주사위를 굴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사위를 굴리면 매번 A, B, C, D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8개의 꼭지점에 A, B, C, D, E, F, G, H는 일단 세팅해 놓고 얘네들을 굴린다고 쳐봐. 굴릴 때마다 A, B, C, D, E, F, G, H의 위치가 바뀔 건데, 그러면 이 삼각형만 생각을 하고 이 삼각형에 가려져 있는 부분인 요 꼭지점에, 이 삼각형에 가려져 있는 요 꼭지점에 요 꼭지점에 어떤 알파벳이 적히냐에 따라 요 세 꼭지점에 적히는 알파벳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알파벳이 다르면 다른 삼각형이기 때문에 개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요 꼭지점에 올 수 있는 게 8가지야. 저렇게.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면 개 똑똑한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